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컨텐츠는 지금 우리 디지몬은 지금 12월이죠. 연말 올해 남은 디지몬 카드게임의 일정과 다가올 홀대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 남은 대회 일정부터 함께 보시면 에볼루션 컵 시즌 4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펠리 헬루가 솔루가가 걸려있는 대회인데 14탄 펠리임을 감안하면 당장 쓰지는 않지만 나중에 충분히 쓰이는 카드고, 헬루가랑 솔루가가 꽤 쏠쏠하게 쓰이고 있죠. 현재 헬루가는 4장 정도 되게 들어가야 되는 카드라서 8강 상품이니까 아직 없거나 목표하는 장수를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은 에볼컵 현접이 꽤 널널한 편이더라고요. 요즘 현장 접수도 추천드리고, 사접으로 남아 계시다면 한번 시간 내서 참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도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펠리루가 한 장에 솔루가 3장이 있어서 8강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에볼컵을 조금 더 나가보지 않을까 하네요. 근데 사접 에볼컵은 거의 없거나 한 군데 정도 남은 걸로 알아서 저도 아마 현장 접수 위주로 한번 다녀보지 않을까 싶고요. 에볼루션컵 이제 12월에 딱 끝나면 1월에 에볼루션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지가 안 나왔고 12월 초니까 아마 나오면 또 2달 하겠죠. 근데 다음 에볼루션컵이 어떤 카드를 줄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본을 보면 이 카드를 줍니다. 펠리루가 이후에 일본 에볼루션컵인데 우승 기념품에 아라타, BT5 아라타를 주고요. 베스트 8에 17탄 디아블로몬, 그리고 참가 기념품으로는 디아블로몬 토큰을 주니까 우리나라에도 디아블로 고정 수요층이 꽤 있는 만큼 인기가 꽤나 있을 수도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아라타는 다들 4장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17 디아블로는 몇 장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8강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널널하게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토큰, 이렇게 공식적으로 토큰을 뿌려주는 게 후반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서 두 번째로 풀리는 아마 디아블로 토큰이겠죠. 이 토큰도 한번 많이 모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실하진 않지만 이걸 할 것 같다, 이거를 걸고 에볼루션 컵을 1, 2월 또는 그 이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되는 에볼루션 컵을 내년에 저희 함께 맞이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정을 보면 대회 이전에 12월 19일 LMK 12월 19일 LMK1이 발매를 합니다. 지금 리스트를 보면 LM4까지의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루인의 제록과 스크램블, 더블 멤부 정도겠죠. 더블 메모리 부스트. 한글판은 스크램블이 좀 늦게 나온 만큼 꽤나 독자 환경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스크램블과 더블 메모가 들어온 환경까지, 그리고 그 환경이 1월에 있을 홀대회까지 이어질 테니까 LMK와 관련된 영상은 또 발매주에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좀 뭐하니까 제로칼 카드를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리스트가 총 78종인데 이 78종이 아마 일본에서 LM2, 3, 4의 합친 전종 수가 78종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LMK는 2, 3, 4를 아마 전부 수록해주는 합본이 되지 않을까. 표지를 보면 데크스랑 전부 다 나온 합본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리스트가 아마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2, 3, 4가 전부 수록된 리스트를 가져올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박스 구입 전에 프로모션 팩이 들어있어요. 자, 프로모션 팩에 어떤 카드를 줄지가 가장 미지수인 부분인데 여태까지 한글판 나왔던 걸 생각해서 프리미엄 반다이를 넣어준다면 아마 히로인즈 카드들이 들어갈 확률이 꽤 있지 않을까 라고 뇌피셜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로인즈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히로인즈 다음에 10투사 그림풍이 좀 다른 10투사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예상들을 하시지만
가장 유력한 건 그래도 히로인즈이지 않을까라고 뇌피셜 한번 해보고요. 자, 제로칼 카드 2, 3, 4가 전부 다 제록이 된다면 챙겨야 할 카드들은 당연히 여기 루인이죠. 루인이 가장 이 안에서는 고가의 카드고, 그리고 또 신규 추가될 LM 시리즈 카드들 더블매브랑 스크램블, 그건 범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구하실 거고, 그리고 신규 에이스들 파피맨, 아구맨을 포함해서 신규 에이스들까지 나와주니까 뭐 푸펌도 안 할 수도 한번 다 제록할 수 있는 LMK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같이 19일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격은 좀 빡세긴 해요. 한 팩에 2,500원, 총 24팩 6만원이면 디지몬에선 사실 처음 보는 금액이에요. 라윈 때도 2,000원에 24팩에서 48,000원이었나? 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디지몬에서 좀 많이 생소합니다. 그만큼 봉입률을 좀 기대해 볼만 할까요? 범용 카드가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 신규 카드보다 범용 카드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까보시는 것도, 저희 채널에서도 아마 발매 당일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엔 발매 당일 조금 힘들겠지만 저도 평소 똑같이 한 2통 정도 개봉해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개봉하는 영상도 올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이번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디지몬 월드 챔피언십 한국 카드샵 예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매주 우승과 준우승이 나오면서 시드가 계속 풀리고 있죠. 지금 영상이 올라간 오늘을 기준으로 서울은 13, 14일에 총 3곳의 예선만 남아있고요. 인천, 경기는 합쳐서 역곡 스카이스크레이퍼 매장에 크리스마스 날 한 번 남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총 4번의 예선전만 남아있는 거고, 남은 곳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13일에 진주에 한 번 있고요. 가장 마지막 예선은 27일, 저번과 같이 대전 스카이스크레이퍼가 마지막 날이네요. 남은 시드 대회가 기간상으로 아직 12월이 3주나 남았기 때문에 꽤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번 안 남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합쳐서 총 4번 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조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드 대회에 사접이신 분들도 현접하시는 분들도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LMK 발매 기념 대회가 없다면 공식적인 25년 디지몬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 별개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여러 카드샵에서 팀전을 좀 많이 열고 있는데 접수를 꽤 받는 매장들이 많더라고요. 재밌게 게임하고 싶은 분들은 카드샵에서 열리는 3대3 팀전, 친구나 지인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팀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경쟁도 경쟁인데 친구들이랑 함께 거기서 팀전으로 게임을 한다는 게 또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기는 판에 친구가 져서, 아니면 친구들이 져서 지는 판도 있지만, 내가 지는 판에 친구들이 힘내서 이겨준다면 나는 졌지만 팀이 이기고, 내가 이겨서 팀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팀전이 끝나고 국룰은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죠. 열심히 모여서 카드 게임 했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추억 쌓아가는 게 이 카드 게임의 가장 큰 순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팀전을 열던 매장들은 이미 공지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천, 데쿠데쿠, 순회 카드빈, 역삼 카드냥, 수원 카드플래닛 이 정도 매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꽉 찼을지 아니면 자리가 남았을지 모르겠으나 관심 있는 분들은 친구, 지인분들과 함께 팀전 신청해서 좋은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전 재밌어요. 이렇게 연말이 지나고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공지가 나왔죠. 한국 결승대회 공지가 나왔는데 1월 4일 일요일에 항상 모이던 그곳 김구 백범 기념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스위스 예선 9시 접수 시작해서 10시에 시작하고, 본선 토너먼트는 12시 접수해서 1시 시작입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참가하는 최대 인원은
매장 대회에서 시드를 획득한 우승, 준우승자 최대 76명이 참가를 할 텐데, 이 76명이란 수는 지금 공지된 시드 대회 매장이 총 38곳에서 열렸고, 그 중에서 최대 2명까지 참가자 시드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스위스 예선전은 최대 76분이 참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선 토너먼트는 총 32분이 진행을 할 텐데, 이 76명 중에 32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초테이머 배틀로 풀린 본선 시드가 총 22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입상한 사람들 숫자를 세보면 총 22장으로 이렇게 공지상에서도 초테이머 배틀에서의 권한 획득자 플러스 예선 상위 10인 해서 총 32분이 아마 본선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선이신 분들은 12시부터 접수하는 본선에 접수하시고 바로 32강 토너먼트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선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입니다. 시간상으로는 4라운드를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이유가 10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 본선 토너가 1시에 시작이에요. 12시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건 덱리 검사도 이때 함께 진행을 한다고 공지가 나와서 4라운드 하고 그 4라운드 끝난 인원들 중에서 상위 10명의 덱리 검사와 함께 기존에 있던 22명 접수자들의 덱리 검사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1시에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4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두 추측하시는 부분인 게, 자, 76분, 예선전 76분이 4라운드 스위스를 쌍방 없이 진행을 한다면 4-0 하는 전승이 총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위라는 3승 1패가 총 19분이 나오세요. 우리가 상위 10명이 진출이잖아요. 그럼 일단 전승한 5분이 빠지고 이제 3승 1패 중에 5명이 올라갈 텐데, 타이를 쌍방 없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일단 사형한 전승 5명 빼고 3일 중에 5명, 상위 5명은 그 사형 전승자에게 진 3일들이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 상품이 3일부터 받도록 대회가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리아 파이널 경품을 함께 보시면, 자, 예선 3승 이상, 그러니까 3일 이상은 모두 루갈몬을 받습니다. 76명이 모두 참가해서 4라운드까지 했을 때 3일이 총 19명이 나와요. 그래서 사형까지 합치면 23명, 루갈몬을 총 23장 뿌리는 건데, 그 다음이 예선 탑5에게만 이 솔로가 1등하면 주던 솔로가를 제공을 합니다. 이 솔로가가 예선 탑5라고 하는데 76명 중에 5명이 나오려면 딱 전승 5명이 나와요. 4라운드를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딱 전승하신 모든 분들 76명 기준 전승자 사형분 5분은 솔로가까지 받아가시는 거고, 3승 이상 하신 분들은 루갈몬을 받아가시는 건데,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전승분 5분 솔로가 받아가시고, 대다수의 3승 1패 플레이어분들은 스위스 탈락입니다. 4라운드 중에 3개의 라운드를 이겼지만 아무래도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19분 중에 딱 5분이 올라가실 텐데, 그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시기엔 너무 큰 아쉬움이 있으니까 3승까지 했다면 챙겨주는 보상이 아닐까라고 스위스 탈락의 아쉬움을 덜어줄 대회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좀 기획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품을 봤을 때 가장 아쉬운 플레이어들은 시드를 따서 본선에 나갔지만 2패를 한 플레이어들이죠. 2패를 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 받는 참가자들이잖아요. 여태 홀대회를 뒤돌아보면 시드를 따서 나가는 홀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트나 저번 대회 같은 경우는 메모리, 러버를 한 번씩 증정을 해줬죠.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시드를 따서 본선을 왔다 라는 듯한 기분을 주는 그런 부상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매장 대회 1, 2등 하면 루가몬 주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 근래 시드를 따면서
우승카드도 있지만 그 홀대회 본선에서만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던 그런 상품들도 꽤나 그런 만족감? 되게 성취감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는 그게 없어요. 이번 대회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참가를 했지만 2패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시드 따서 대회 나왔는데 2패로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이거를 케어하기 위함인지 몰라도 사이드 이벤트가 꽤 크게 열리죠. 얼티메이트 컵이 함께 열리게 됩니다. 자, 얼티컵을 한번 살펴보면 접수 시간은 우리 기존 홀대회보다 늦은 1시간 뒤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접수 시간이고요.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 접수 우선 마감은 10시 40분. 현장 접수는 그 이후에 현장 접수는 50분까지 접수를 받고 이제 빈자리를 현장 접수 추첨을 통해서 아마 뽑을 텐데 50분에 얼티메이트 컵이 기획 의도상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를 못 따신 분들도 홀대회 날 같이 오셔서 재밌게 즐기자라는 의도의 큰 대회를 열어준 기획 의도도 좀 느낄 수 있지만 뭐 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2패 하시는 분들까지는 얼티컵의 기회를 좀 열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사이드 이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스위스 참가를 하는 본대회 스위스 참가자 입장에서는 스위스 예선 4라운드를 진행한다면 이건 다 뇌피셔야 됩니다. 스위스 예선 4라운드를 진행한다면 본선으로 가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경우의 수가 승승승이에요. 승승승을 전제로 마지막 4라운드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마지막에 이겨서 전승을 하거나 나를 이긴 사람이 전승을 하고 내가 마지막 라운드에 지는 3승 1패의 타이를 얻어야 아마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게 1라에서 패배를 한다? 그럼 토너 32강 확률이 너무너무나 희박해요. 일단 정규 보편적인 토너 타이상으로는 못 올라가는 타이가 맞는데 쌍방의 변수도 있고 이게 꼬이고 꼬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변수는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라에서 진다고 해서 무조건 32강에 못 간다? 패승승승은 무조건 32강에 못 간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4라운드 기준이라면 승승승승 그리고 승승승 패 딱 이 정도 인원들이 올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1라에서 진다면 32강을 뚫기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승승승을 하면 루갈모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라를 이기고 2라에서 패배를 한다. 이것도 많이 희박해요. 승패 승승이잖아요. 승패 승승인데 이 또한 타이가 많이 희박합니다. 나를 이긴 분이 전승을 하더라도 그 전승한 분이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승승승 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쌍방과 또 변수는 언제나 존재를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도 오피셜로 아는 게 아니니까 변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2강을 뚫는 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패승승을 한다면 32강을 뚫긴 힘들어도 루갈모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얼티컵이 1시간에 밀린 건 대회 접수 인원을 좀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시드를 못 딴 분들이 얼티컵을 재밌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려봤을 때 1라나 2라에서 패배하신 분들은 현장 접수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좀 느꼈어요. 이번 주최 측에서 1라나 2라에 패배를 하신 분들은 3승을 노려서 루갈몬을 딸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드랍을 하고 아마 현장 접수에 도전해서 얼티컵을 한 번 더 해볼 것인지
이거를 아마 선택을 좀 해줄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 또한 잘 고려해서 1월 4일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패배를 했을 때, 물론 늦은 패배는 현장 접수 마감 시간까지 못 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딜레이가 생각보다 대회에 많아요. 그래서 1라를 지고 2라 도중에 현장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라를 지신다면 승승승을 해서 루갈몬을 노릴 건지, 아니면 변수 32강에 들어갈 희박한 변수를 노려보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요. 아니면 얼티메이트 컵 현장 접수에 도전해 볼지, 이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 빠른 패배까지도 얼티메이트 컵에 충분히 현장 접수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행복회로는 돌리고 있어요. 시드를 따고 대회를 참가했는데 그날 패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쉽게 돌아가는 것도 조금 많이 아쉽잖아요. 열심히 시드 땄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그날을 한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많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이 주최 측에서 시간을 한 요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줬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또 그 방법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루갈몬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상품 보면서 지금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얼티메이트 컵 경품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사전 접수, 그러니까 시드가 없으시거나 사전 접수 꼭 나가고 싶은 분들은 사전 접수에 응모하시고 사전 접수로 당첨돼서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참가할 수 있고요. 나는 본선에 나가야 된다, 시드가 있다 하시면 시드 대회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현장 접수 제도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고. 얼티컵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만 하면 이 꼬마문을 줍니다. 3탄 꼬마문이죠. 사실 지금 쓰이는 카드는 이제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귀엽죠? 디자인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재밍 V몬, 재밍 펀치 날리는 V몬인데, 자, 이 카드도 너무 예쁘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카드인가 라고 하면 선택의 영역에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V몬, 엑브1 카드죠. 딱 탑 16에 들어가면 주는 카드인데, 이 카드 또한 채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요즘 채용하지 않는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디자인 잘 나왔으니까 선택의 영역으로 따신다면 쓰셔도 될 것 같고 소장하셔도 될 것 같고. 스파일 드라몬은 현역입니다. 이 스파일 드라몬은 대다수의 청록 조고에 들어가죠. 4장 메인 카드는 아니더라도 한두 장 정도는 채용이 많이 드는 카드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리고 8탄 황드, 아쉽게도 잘 안 쓰죠. 하지만 너무 잘 나왔죠, 일러가. 월드컵 좀 많이 멋있네요. 그 발매 기념 대회 알파몬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고트, PT8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 너무 멋있죠. 팔라딘 모드 일러 중에서는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쓰죠. 하지만 우승 상품인 만큼 한 장 있는 카드고 굉장한 가치의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티컵 보상이 너무 좋아요. 참 월드컵 탐나는데요. 그리고 코리안 파이널 기념 상품 한번, 기념 경품 같이 보시죠. 이 참가상이 없는 게 참 아쉬워요. 그 참가상은 내가 시드를 따서 본선에 나갔다는 약간의 기념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래도 3승 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루갈몬 총 이번에 23장 더 풀리죠. 24장 더 풀리죠. 요거 24장 풀릴 루갈몬이랑, 그리고 전승자 5분에게 주어질 솔로가몬, 이 모든 전제는 4라운드를 진행했을 때 기준입니다. 막상 그날 가서 5라운드 할지 6라운드 할지 몰라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4라운드를 진행했을 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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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를 진행했을
그리고 이제 본선 32강에서 한 번만 이기면 네, 저번엔 알포스에 이어서 이번엔 카즈치 펠리 매트를 줍니다. 이 매트가 실제로 보면 엄청 예뻐요. 진짜 엄청 예쁘고, 와, 디지몬 문자, 디지털 문자가 수록된 카드가 이번에 또 한 번 나오죠. 이 상품 탑 16부터는 전 세계 공통 상품이라서 네, 값어치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실물 깡패예요. 실제로 보면 그 디지털 문자 V문도 진짜 예뻤고 진짜 실물 깡패고, 16강 안에 든다면 이제부턴 3등 동펠리, 실버펠리, 골드펠리, 우승자 딱 한 명은 월드 챔피언십 2026 월드 파이널 진출권을 획득을 합니다. 네, 저번 우승자분도 누메오크로 따셨고 했는데, 네, 저번 우승자분도 굉장히 대단하셨고 월챔 다녀오셨죠. 한국에서도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한 명 주어지니까 이게 진정한 고점이죠. 신년의 시작을 디지몬 고점 보면서 시작한다. 그 영광의 1인이 누가 될지, 우리 구민센터도 홀대회에 나가야 하니까 아마 홀대회 4일이니까 그 전주는 문을 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내일부터 또 재밌는 대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출근 화이팅입니다. 저도 출근해요. 젠장.